문구의 끝 글자들만 모아보니 원인과 결과는 국가에 있다.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라는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입장차는 사실 양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급변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홍콩 시위 뉴스에 선전이라는 도시가 많이 나오죠. 이 선전은 홍콩 바로 위에 있는데 인접해 있어서 지하철 타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거 선전 분위기가 최근에 살벌해졌습니다. 인민해방군이 주둔해 있다. 무장 경찰이 시위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선전에 가보면요, 선전만에 춘젠 스타디움이라는 대형 종합 경기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이 군용 차량, 물대포 이런 것들이 수십 대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거기서 8km쯤 더 북쪽으로 가면요, 이 하이빈 광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광둥성 무장 경찰들이 열흘 간격으로 대규모 시위 진압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 선전엔 12,000여 명의 무장 병력이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광둥석 공항국은요, 이 훈련 영상을 잘 편집을 해서 중국 매체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좀 잘 봐달라라는 뜻으로 말이죠. 이 무장 경찰들 훈련 영상 제목을 보면요, 중국말로 량지엔, 칼을 빼라,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칼을 빼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상황만 봐서는 홍콩 바로 옆,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10분 거리에 중국의 무장 병력이 주둔해 있고 또 언제라도 마치 쳐들어올 것처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제 작전 나가는 부대가 이렇게 요란스럽게 존재감을 과시하는 경우가 있나요? 실제 현장에 투입된다면 더 조심하고 또 더 조용히 있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닐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위협용, 엄포용, 성동격서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에서 친다, 이런 뜻인데 이 선전에 주둔하고 있는 무장병력은 개인적으로 성동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선 끌기용, 봐달라는 거죠. 시위대가 봐달라, 또 서방 세계에게 봐달라, 이런 뜻입니다. 여차하면 중국은 홍콩을 쓸어버릴 수 있는 여력을 준비시켜 놓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선전에 주둔하고 있는 무장병력의 성동만큼이나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비장의 카드, 격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쪽에서 소리만 요란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서쪽에서도 진정한 공격이 진행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중국엔 베이다이어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전현직 최고 권력자들이 베이징 동쪽 300km쯤 떨어진 신앙다오 베이다이어에서 여름 휴가 겸 모여서 국사를 논의하는 회의인데요. 베이다이어 회의는요, 가끔 유력한 소식통을 통해 이 내용이 일부 알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의 언급이 알려진 게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홍콩의 시사평론가 린 허리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그에 따르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군대는 동원할 필요가 없다. 준엄한 법 집행으로 최대한 빨리 혼란을 평정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학자들도요, 군대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 홍콩 경찰이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이다. 아직 수단을 다 쓰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홍콩 시위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단 이 홍콩 경찰 병력이 언제 이렇게 많아졌냐라고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부에선 홍콩 주둔군 번호판을 단 이 차량이 시위 현장에서 목격이 됐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고요. 또 홍콩에서 쓰는 광둥어가 아니라 본토 중국말을 쓰는 이 경비대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위대를 향한 백색 테러, 또 시위대를 가장한 경찰 등 이 수많은 형태의 이른바 공작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홍콩 경찰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天安문 사태처럼 탱크를 앞세워서 전쟁처럼 밀고 들어오는 그런 무력 개입은 아니지만 이미 알게 모르게 홍콩 시위를 제압하기 위한 군, 경 병력들은 이미 활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력 개입을 할 거냐라는 문제는 중국이 무력 개입을 한다면 뭘 잃게 될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잘 따지는 이 중국인들의 속성과도 연관이 돼 있는 얘기입니다. 먼저 홍콩의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경우 국제 정치 외교적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요, 이 홍콩을 식민지배했던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요, 이 중국의 무력 개입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중국은 말입니다, 지금 UN 상임이사국이죠. 또 여러 차례 정상 국가임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이라는 가치를 내걸어서 국제사회의 리더를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진핑 주석이 서방 세계가 버젓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를 부르는 상황을 만든다면 결국은 잔인한 독재자라는 평가를 영원히 지우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오는 10월 1일에 건국 7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잔치상을 벌여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홍콩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스스로 이 잔치상 걷어차는 일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정치적인 부담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지금보다 더 애를 먹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시 주석의 1대1로 구상, 이 신실크로드 경제벨트를 만들어서 중국 경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구상인데, 이 1대1로도 참여도가 현저히 줄어들 게 분명해 보입니다. 좀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홍콩은 미국의 특혜를 받는 지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992년 제정된 미국의 홍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홍콩법에 따르면 미국이 비자나 투자 등에서 이 국내법을 적용할 때 홍콩은 중국 본토와는 달리 특별 대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홍콩은 동아시아의 금융과 물류의 허브 역할을 유지해 왔던 거고요. 또 중국의 외환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홍콩에 투자한 그 많은 외국 자본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요, 이 중국으로서는 외환 금고를 통째로 날리는 셈이 될 겁니다. 중국 국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홍콩도 당연히 중국이죠. 자기 나라 영토를 무력으로 짓밟는다면 그걸 바라보는 중국의 다른 지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두 당연하다고 느낄까요?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이나 티베트 지역은 여전히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이 큰 곳입니다. 이 중국 중앙이 홍콩을 짓밟는 모습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도 투영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중국 정부가 이들을 회유하기 위한 그동안의 이 많은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진핑 지도부 스스로가 통치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이 충격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자기 나라 국민을 짓밟는 지도자를 바라보는 중국 내부의 시선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중국은 아직까지도 1989년天安문 유혈 사태에 대해서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때 시절이니까 감출 수라도 있었던 거죠. 지금은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홍콩을 감출 수 있을까요? 홍콩을 짓밟는 모습을 과연 은폐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탱크를 앞세운 무력 개입은 현 상태에서는 사실상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은 시 주석의 말이라고 알려진 것처럼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불법 시위대에 엄벌을 처하는 걸로 상황을 진압하려는 모습입니다. 최근 중국 뉴스를 보면요, TV에선 홍콩 시위대의 폭력적인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경찰의 강력 대응 방침, 오늘은 몇 명이 구속됐다, 누구를 구속했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건 이 홍콩 시위 때문에 홍콩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위로 인해서 이렇게 홍콩 사람들 다수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죠. 이 홍콩 시위에 대한 피로감을 계속 심어주려는 의도입니다. 이 홍콩 시위대에서도요, 지난 일요일 시위 이후에 홍콩 정부를 향해서 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당분간은 겉으로는 대화 국면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지만 이 물밑에서는 계속 협상이 진행되고 또 매체를 통해서 서로를 비방하는 선전전이 이어지는 국면이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 말 그대로 당분간일 것 같고요. 시위대를 이끄는 홍콩 젊은이들과 홍콩 정부, 더 나아가서 이 중국 정부와의 입장차는 사실 양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대규모 시위와 폭력 시위가 이어지고 또 최악의 상황, 중국에서는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상황들, 예를 들면 시위대가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반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상황 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탱크가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비교적 평화로운 시위였는데 마지막으로 계획되어 있던 11일에 시내에서 시위를 벌이던 여성이 경찰 측이 쏜 진압용 빈백건, 우리말로 콩알탄 총인데 거기에 눈을 맞아서 실명 위기에 놓였고 지금은 이제 결과적으로 실명이 된 상태가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시위대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면서 12일, 13일에도 공항에서 홍콩의 경찰을 규탄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위를 계속 이어갔고요. 제가 딱 현장에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도 시위대들이 저한테 이렇게 우리말로 된 이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당분간 홍콩에 오지 마십시오라는 눈에 그 빈백건 탄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있고 지하철역에서 최루탄 가스를 쏴서 지하철이 완전히 혼란에 빠진 상황들. 지금 홍콩 일대에서 관광지 일대에서 이런 경찰의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홍콩에 오는 계획을 당분간 취소하라 이런 내용이고 공항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12일, 13일에 야간에는 공항에서 충돌이 있기도 했고 좀 위험한 상황도 있었는데 홍콩 시민들도 중국군이 만약에 홍콩으로 오더라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시위를 이어갈 것이다. 중국군이 실제로 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단지 위협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었습니다. (18일) 일요일 시위가 세 번째로 가장 대규모가 모이는 300만 명 참석을 목표로 하는 시위였고 경찰이 이 시위 이틀 전 16일에 불어를 하면서부터 이 시위가 정말 큰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구나. 경찰이 불어하는 상황에서 시위대들은 행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전운이 감도는 그런 상황에서 18일 시위를 맞게 됐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좀 약간 평화롭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위가 시작이 됐고 마침 또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우산을 쓴 좀 아름다운 예쁜 색깔의 그런 분위기도 연출되기도 했고 물이 흐르듯이 행진을 이어가겠다는 이 시위 주최 측의 의도였는데 그 빅토리아 공원이 홍콩섬 동쪽에 있는데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면 시위대가 곳곳 골목길도 지나서 가는 그런 시위를 택하면서 사실상 뭐 교통 혼잡도 크지 않았고 그리고 경찰과 충돌할 이유도 마땅히 없었던 그런 시위 방식이었고 경찰들도 시위 행진을 불허했지만 시위대들이 먼저 경찰을 상대로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면 경찰도 강경 진압을 먼저 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시위가 평화롭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어린 20대 초반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 이제 태어난 친구들 20살, 21살 이런 친구들이 검은 옷 입고 나와서 학교 끝나면 와서 시위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친구들은 홍콩이 중국에 지금 속해 있는 특별행정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중국인이라는 생각이 거의 없고 홍콩에 있는 사람으로서 홍콩인이라는 의식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뭐 민주주의 주권제민 거기에 의의를 두지 않는다. 다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 홍콩이란 내가 태어난 나라, 자란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이나 뭐 중국 중앙 정부도 단지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일 뿐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나 정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일단 강했고 5대 요구라는 내용을 담은 팻말을 들고 다니는 시위대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홍콩에 있는 범죄인을 중국으로 마음대로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통합법 폐지가 가장 첫 번째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시위에 대해서 강경 진압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두 번째 요구였고 그리고 그 지금 캐리람 행정장관이 이 시위대들을 불순분자 혹은 폭도라고 규정하면서 그런 홍콩 행정부의 이 시위대에 대한 규정을 철회하라.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이런 요구를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체포된 이 시위대의 규모가 약 700명 정도 크고 작은 혐의로 체포가 돼 있는 이
참여자들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는 그 요구가 또 하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홍콩이 이 행정장관, 행정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장관이 간접선거를 통해서 뽑고 있거든요. 그 간접선거를 폐지하고 자신들의 투표를 통해서 자신들의 수반을 뽑을 수 있도록 직접 선거를 하게 해달라. 이 5가지가 5대 요구였습니다. 로 18일을 계기로 뭔가 평화적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300만 명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서 살짝 또 꺾이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근데 31일에 이제 다음 주 주말이죠. 다음 주 주말에 또 한 번 대규모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해둔 상태고, 지금 홍콩 행정부는 여전히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중국 중앙 역시 깨끗이 정리되기만을 바라고 뭔가 요구를 들어주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경제 침체 그런 문제가 이 홍콩의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집값은 정말 살인적으로 높고 내가 이 몸 하나 누일 공간 찾는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있거든요. 홍콩으로 이주한 중국의 부유층들이 홍콩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런 불만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이번 시위를 통해서 터져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 이후에 노조가 활성화되고 경제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이랬던 것처럼 홍콩도 지금 겪고 있는 민주화 과정이 끝나면 좀 더 성숙한 분위기 속에서 경제 문제에 대한 요구나 목소리가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홍콩의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들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싶다면 평화적인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치밀하게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그 관철이 좀 더 빨리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